한국 YWCA가 창립 100년을 맞아 기독 여성 시민운동의 역사를 회고하고 새로운 세계를 위한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가 대표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13대 신임 대표회장엔 일산광림교회 박동찬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한미수교 140주년 한국기독교기념사업회가 춘천 성시화운동본부와 함께 한미 양국과 아시아의 미래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앞으로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가 전국의 침례교회들과 연합으로 기도하는 전국연합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정의와 평화, 생명을 기치로 내걸고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여성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한국 YWCA가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창립을 주도한 여성 지식인들이 여성의 교육활동 장려, 사회적 계몽 운동을 일으키며 기독 여성 시민운동의 역사를 만들어 왔는데요. 한국 YWCA는 10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세기를 향한 비전을 밝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1922년 4월 20일 조선 여자 기독교 청년회란 이름으로 창립된 한국 YWCA는 올해 100년 역사를 가진 국내 유일 여성단체가 됐습니다. 그간 역사를 돌아보면 한국 YWCA는 소외된 여성, 전쟁고아, 노동자들과 함께하며 여성 권익 향상, 돌봄 나눔과 섬김의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가족법 개정, 파출부 사업을 통한 돌봄 노동의 사회화, 소비자 주권운동, 평화통일을 위한 세계 여성 평화 걷기 등 수많은 사회 변화를 주도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YWCA는 영어로 얘기해서 그렇지만 Sense of Empowerment, 주체적으로 자기의 역량을 개발하는,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운동을 100년 동안 해왔다. 한국 YWCA는 지난 20일 국내외 회원과 내빈 900여 명이 온 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창립 10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기념식은 감사 예배와 함께 기독 여성 시민운동의 역사를 돌아보고 새 비전을 선언하는 시간으로 꾸려졌습니다. 한국 YWCA는 비전문 발표를 통해 창립 초기의 청년성을 회복하며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지역 운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이 깨어있는 시대의식으로 연대하며 편견과 차별을 깨고 생명 살림을 실천하는 주체적 기독 여성 시민운동을 지역으로부터 펼쳐나가며 건강하고 선도적인 조직개혁으로 시민운동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 나가고자 하는 결단으로 시작된다. 한국 YWCA는 올 한 해 YWCA 화보집과 100년사 발간, 여성 평화 순례와 각종 포럼 행사 개최 등으로 10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운동을 따르는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가 제13대 신임 대표회장에 일산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박 신임 대표회장은 한국교회에 다시 존 웨슬리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나은 기자입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운동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사상과 신앙을 이어받아 조직한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가 21일 대표회장 이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13대 신임 대표회장엔 일산광림교회 박동찬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박 대표회장은 복음의 열기를 일으켰던 존 웨슬리 운동을 다시금 일으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한국교회 수많은 지도자들을 일깨우고 또 교회에 적용이 되고, 그래서 웨슬리 운동이 이론으로만 정착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국교회 안에 다시 한번 웨슬리 운동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없겠나, 이런 것들을 한번 모색해보고 한번 열심히 뛰어보려고 합니다. 이날 설교를 전한 직전 대표회장 주삼식 목사는 머릿돌을 놓아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 목사는 우리는 전쟁과 테러, 갈등과 전염병 등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스가랴처럼 믿음으로 머릿돌을 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런 문제들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머릿돌을 놓으면 하나님이 은총으로 이루어 주시겠다, 해결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날 참석한 한국 웨슬리언 지도자들은 세속화와 물질주의가 만연한 시대, 사역과 생활을 성찰하고 교회와 사회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며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리는 웨슬리 신앙을 계승한 지도자로서 참된 믿음과 깊은 영성, 그리고 거룩한 소망과 아름다운 사랑을 품고 기쁘게 살아간다. 한편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는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기독교 대한감리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구세군 등 웨슬리의 신학에 뿌리를 둔 6개 교단이 연합과 교류를 위해 2003년 설립했습니다. 구TV 뉴스 하나은입니다. 한미수교 140주년 한국기독교기념사업회가 2022 평창포럼에 이어 춘천 성시와 운동본부와 함께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한미 관계의 미래와 발전 방향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복음화와 민주화, 그리고 평화라는 목표를 위해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정성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미수교 140주년 한국기독교기념사업회가 춘천 성시와 운동본부 50주년을 맞아 한미수교 140주년 회고와 미래방향이란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서울신학대학 박명수 교수와 원광대 최재덕 교수가 한미조약 역사와 기독교, 내일의 한미동맹과 한미기독교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으며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김창수 자문위원과 강원대학교 송영훈 교수가 토론을 이끌었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김창수 자문위원은 1882년 시작된 한미수교를 통해 한국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미수, 그때 조미수 통상조회라고 그랬죠. 세계에 개방할 수 있는, 개방하는 기회가 됐고요. 특히 서구의 기독교라든가 교육, 그다음 의료시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고, 실제적으로 많은 교단에서 선교사님들을 한국에 보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천 년간의 유교 문화에서 기독교적인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컨퍼런스는 한미수교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한미 관계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정립하는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한미사 허문영 대표는 지방에서 주최한 첫 번째 컨퍼런스가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강원도에서 진행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분단도로서 우리 강원도가 정말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기도하시는 단체들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미 관계를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행사를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한미사는 2022년 한미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순복음과 백석, 침례와 합동 등 7개 교단과 미국 교계가 협력해 2021년 출범하게 됐습니다. 한미사는 오는 6월 고성에서 제3회 한국교회 평화연합예배를 개최하며 앞으로 한미기독교 교류협의회를 출범할 계획입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환경선교에 앞장서온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창립 4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이날 기환연은 기후위기로 취약해진 지구 생태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양한 실천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하며 녹색교회를 세우는 데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기환연은 지난 1982년 4월 환경단체 한국공해문제연구소로 출발해 환경주일 제정을 선포하고 반공해 선언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환경운동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창립 40주년을 맞아 그린 엑소더스 릴레이 기도회를 진행하며 기후정의주일 제정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가 주최하고 총회 전도부 다음세대 부흥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회 연합기도회가 부산 영안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전국 침례교회들이 동일한 시간에 연합으로 예배드리는 이번 전국기도회는 100만 베티스트 전도운동을 목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설교한 고명진 총회장은 회개 없이 구원한 역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잘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기도회에선 다음 세대를 위해 100만 베티스트 전도운동을 위해 그리고 총회를 위해 기도를 모았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산하 한국카운슬링센터가 목회자 사모 상담을 위한 두 번째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큰 호응을 얻었던 1회에 이어 자기 이해와 돌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나 자신과 타인, 그리고 관계 맺는 방법에 대해 한눈에 볼 수 있는 심리 상담 교류 분석 등의 프로그램으로 자아의 상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미나는 오는 28일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청년회 전국연합회 전국장청이 각종 중독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2일부터 무료 상담을 실시합니다. 이번 상담 프로그램에는 베델 회복 공동체 대표 김상철 목사를 비롯한 전문 상담사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상담은 내담자의 상황에 맞춰 대면과 비대면으로 이뤄지며 회복에 필요한 학술 및 영상 자료 등도 제공됩니다. 전국장청은 상담 외에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과 연계해 보다 전문적인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21일 발표된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9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9만 867명 늘어 누적 1,670만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2,450여 명 줄면서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는데 주 중반 집계치로 10만 명 미만으로 나온 건 2월 중순 이후 처음입니다. 한편 코로나19 전체 누적 사망자는 2만 1,667명이고 코로나19 누적 치명률은 0.13%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이동권 대책이 미흡하다며 21일 오전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장애인 권리 예산 등에 대한 인수위의 답변을 기다리겠다며 시위를 잠정 중단한 지 22일 만입니다. 박경석 전장현 상임 공동대표는 이날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부총리 내정자가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한다고 약속하면 이를 믿고 그때까지 시위를 멈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대통령실 직제로 경제, 사회, 정무, 홍보, 시민사회를 포함한 5수석과 1기획관 체제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인사는 수석 비서관과 비서관 사이인 기획관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청와대 수석 비서관 폐지를 공약한 바 있지만 현 직제에서 민정 일자리 수석은 폐지하되 나머지 주요 수석은 존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주요 인선은 이르면 오는 24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선전 매체들이 21일 한미 연합훈련을 언급하며 남북관계가 최악의 국면에 처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대외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논평을 내고 한미 연합훈련은 가뜩이나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를 극단으로 몰아가는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전쟁 불장난, 명백한 북침 전쟁 연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선전 매체인 메아리도 최근 남조선 군부의 대결 광기가 극도로 이루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한미 군당국은 오는 28일까지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비판적인 의견이 크렘린궁 내부에서도 나왔습니다. 20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권력 최고위층과는 달리 정부와 경제 분야 고위직에서는 전쟁에 비판적인 시각이 퍼지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크렘린궁 내부 관계자 10명을 인용해 비판론자들이 우크라이나 침공은 나라를 수년간 퇴보시킬 치명적 실수라고 여긴다고 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증언자들은 그렇다고 러시아에서 누구도 푸틴 대통령에게 도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국방부는 모스크바 시간으로 20일 오후 3시 12분 아르한겔스크주의 플레세츠크 우주기지에서 사르맛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TV 연설을 통해 사르맛 미사일의 시험 발사 성공을 축하하며 이 무기가 전투력을 강화하고 적의 위협으로부터 러시아의 안보를 확실히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사르맛 1기로 프랑스 전체나 미국 텍사스주 정도의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전문가 패널이 50세 미만 미국인 대부분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4차 접종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20일 열린 회의에서
추가 접종의 목적은 바이러스 감염 방지보다는 중증 예방으로 제한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중증이 될 위험이 큰 사람들은 추가 접종을 고려해야 하지만 대부분은 올 연말 더 나은 백신이 나오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스트리밍 업계의 선두주자 넷플릭스가 가입자 감소를 기록하면서 현지 시간 20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35.1% 폭락했습니다. 장중 최대 39%까지 추락하던 넷플릭스는 낙폭을 약간 만회해 주당 226.1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 2004년 10월 이후 거의 18년 만에 하루 최대폭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넷플릭스의 올해 1분기 유료 회원은 작년 4분기에서 20만 명 줄어든 2억 2,160만 명으로 집계됐는데 가입자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건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까지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5mm 미만의 적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 강릉 24도, 대전 2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제주가 25도, 부산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독여성 시민운동을 이끌어온 한국 YWCA의 100주년 소식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00년 역사의 시작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아보는 복음의 시대 정신에서 출발했습니다. 정의, 평화, 생명을 실현하려 했던 기독 여성들의 활약은 개인의 성장에 머무르지 않고 기독교 정신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독교인의 모범이 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고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